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락석계 이현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우리 아이들 학습과 독서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비상출판사의 초등 수능 독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할 때 가장 마음에 조금 걸린 게 수능이라는 단어예요. 이 초등학생인데 벌써 수능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데 수능을 대입을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읽고 넓게 사고하기 위한 하나의 문제 푸는 방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대입하고 상관이 없이 모든 학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비상출판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로서 비상출판사 교과서를, 특히 국어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전국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국어라는 그 하나의 메리트, 그 노하우가 녹아있지 않을까, 분명히 녹아있습니다. 볼까요? 비문학입니다. 1과 2로 되어 있어요. 학년 보시면 권장 학년이 5학년에서 6학년입니다. 그래서 예비 중등까지 골고루 볼 수 있는 책이고요. 비문학 1, 2, 그래서 과학, 사회, 기술, 인문, 예술입니다. 물론 고등과정도 비문학에는 이 파트가 다 들어갑니다. 과학, 사회, 기술, 인문, 예술. 비문학 파트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문학을 읽는 것과 비문학을 읽는 건 확실히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어휘학습, 지문학습, 그 다음에 문제학습, 가이드북, 이렇게 해서 4개의 파트로 책을 구분해 놓아서 학생들이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비문학 독해 영역, 과학 영역, 사회 영역, 기술 영역, 인문, 예술, 융합해서 이렇게 그림 이미지로 우리 아이들이 과학 영역은 어떤 글이고 융합은 어떤 영역인지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마자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영역에는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사회 영역에는 사회문화, 경제, 정치, 법, 언론 들어갑니다. 기술 영역에는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자원. 인문 영역에는 철학과 사상, 윤리, 역사, 심리 들어갑니다. 예술 영역에는 미술, 음악, 영화, 영상, 공연, 건축, 그리고 융합 영역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이 어떤 영역인지 우리 아이들이 영역을 구분할 수 있게 영역 이해를 해드리고 있고요. 차례를 보면 이제 과학, 사회, 기술, 인문, 예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의 뇌. 그래서 뇌에 대해서 첫 번째, 과학, 읽기 전 어휘 체크를 먼저 합니다. 명상, 영역, 인식, 고정, 개발하다, 감각 등의 어휘를 먼저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 지문 이해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뇌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대뇌피질의 영역마다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래서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어휘 체크라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모를 수 있는 어휘는 따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가, 나, 다, 라, 마 해서 단락을 구분해서 각 단락을 요약할 수 있도록 요약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하기라 그래서 지식을 얼마나 추론,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발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끝나면 두 번째 세트, 이글루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서 과학 파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푸실 때는 과학 파트만 쫙 연결해서 푸시는 것보다 하루에 하나씩 한 세트씩 진도가 나가신다면 월요일은 과학, 화요일은 사회, 수요일에는 철학,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월화수목금토일 파트별로 나눠서 푸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문의 전체적인 길이나 질문의 양을 봤을 때 5학년, 6학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중등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낮지 않은가 싶기도 하지만 역시 이걸 풀고 중학생이 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학입니다. 자, 문학은 색깔이 주황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1, 2, 3, 3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부터 시작하는 수능 대비 초등 수능 독해 5, 6학년 예비 중학 문학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문학 1은 6.25 전쟁부터 현대까지, 문학 2는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문학 3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문학 1이 오히려 현대 문학이고요. 문학 2, 문학 3은 개화기 문학이나 고전 문학으로 올라갑니다. 자, 고전이 그만큼 읽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문학 1을 보면요. 차례만 일단 보겠습니다. 차례를 보면 이문구 선생님의 유자소전, 그 다음에 윤은길 선생님의 장마, 그 다음에 박완서 선생님의 자전거도둑, 그 다음에 신경림 선생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 그리고 현대시죠. 그 다음에 장영희 선생님의 괜찮아 라는 수필. 자, 그러면 한 세트가 어떻게 되어 있죠? 소설, 시, 수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우리가 고등학생들도 제가 가르칠 때 항상 장르를 구분을 하는데 고전이 있고 현대가 있으면 고전 시가, 고전 산문, 고전 소설 이렇게 해서 고전은 세 개로 나뉘고 현대도 현대시, 현대소설, 그 다음에 현대수필, 그리고 요즘 가장 또 새롭게 등장하는 시나리오, 희곡과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문학성도 중요하지만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희곡은 무대에서 상영하기 위한 하나의 그 대본이기 때문에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카메라 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가 카메라 안에서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전문 용어가 많이 쓰이죠. 그런 거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문학이라는 작품 장르도 그 고전극 이외에 이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차례해 볼까요? 개화기라고 하면 갑오경장 1894년 갑오경장부터 저희가 개화기라고 합니다. 차례를 보면 현대소설, 현대시, 희곡해서 사랑손님과 어머니, 3대 쉽게 쓰여진 시, 나룻배와 행인, 살아있는 이중생각, 오영진 선생님의 희곡, 그 다음에 미스터 박, 운수 좋은 날, 이런 식으로 현대 단편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고향, 유리창, 별별 배경, 메밀꽃, 그 다음에 돌다리, 역마. 지금 비상출판사에서 이렇게 구성해 놓은 책의 대목을 보면은 대부분 오종 국어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이 실릴 수는 없어요. 그 문학 문제집을 풀 때 제가 항상 아쉬운 점인데, 예를 들면 시는 전문이 당연히 실리지만 주요섭 선생님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부분만 포인트만 실려 있어서 전체가 실려 있지 않다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우리 친구들이 수능 독해로 한다면 여기 전체에 실려 있는 작품 모든 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전문을 일반 책으로 읽고 이 문제집에서 문제와 포커스만 잡아보는 게 어떤가. 여기 실려있는 정도의 예시문 갖고는 그 작품을 읽었다 또는 그 작품을 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시는 괜찮지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고시가 하면 정말 공무도화가 고조선 시대 작품부터 시작해서 개화기까지인데 역시 초등학생들이 읽을 만한 걸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유충열전, 심청전, 허생전, 동명원시나 그 다음에 황진이의 동짓날 기나긴의 시조도 실려 있습니다. 사시남전기, 운영전, 홍보가, 박시전, 홍길동전, 양반전, 토끼전, 망복사 저포기, 김수습의 금오신화죠, 오우가, 윤선도의 오우가, 이런 식으로 고전의 웬만한 작품들은 다 여기에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현대소설과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점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을 반드시 읽히시라고.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의 학생들한테는 항상 번외의 책으로 고전 시리즈를 읽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담부터 시작해서 우화 이야기,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에는 탈춤놀이까지 다 전편을 다 읽히는데, 그 읽어놓은 실력이 이런 문학작품 풀 때도 도움이 되지만 특히 고등학생 돼서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학교 내에서 내신을 볼 때도 그런 전편을 읽어놓은 실력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수능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조금은 어렵게 혹시 또는 너무 앞서서 수능까지 대비해야 되나 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독해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비문학은 우리 아이들이 영역을 확실하게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풀이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문학은 고전과 그 다음에 현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고전이든 현대든 분명히 뭘 읽어야 된다? 원래 원작품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원작품을 전에 읽든 후에 읽든 읽고 난 뒤에 이 문제집을 참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비상의 초등, 수능, 독해, 비문학, 문학편 같이 탐구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정보가 좀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꼭 권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